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스포츠 연습장 사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 비어 있을 땐 반려동물 쉼터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 장소에서 개를 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개한테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이트볼장 이용 주민들은 반려동물의 배설물과 냄새 등을 이유로 공동 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구장 안에 들어가서 똥 싸고 다니는 건 그거 모두게 방해하는 거야. 양천 지역 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었던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개정됐습니다. 국제 항공 노선 신규 개설 항목이 삭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양천입니다. 지자체가 운영 중인 스포츠 연습장 공동 이용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주민들이 게이트볼장이 비어 있을 때 반려견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 민원 25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심다혜 기자입니다. 취재진에게 온 제보입니다. 용왕산 게이트볼장을 반려견 놀이터로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양천구에 반려견을 위한 공간이 없어 게이트볼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합니다. 평소 게이트볼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반려견을 데리고 이곳에 나온다는 겁니다. 게이트볼 장소에서 개를 풀어놓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살면서 참 개한테 조그마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큰 조그마한 바람이에요. 이 같은 민원은 지난해부터 계속됐습니다. 게이트볼 협회 주민들은 오히려 반려견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공동 이용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애를 데리고 다니는데 구장 안에 들어가서 똥 싸고 다니는 건 그거 모두게 방해하는 거야. 게이트볼장 공동 이용을 요구하는 주민들은 행정당국에도 불만을 표출합니다. 게이트볼장 입구에 설치된 현수막 내용을 문제 삼습니다. 이곳은 애견공원이 아닙니다 하고 프랜카드를 써붙여놨는데 이거는 참 애견인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행태라고 봐서. 주민들은 또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행정당국이 무관심으로 일관한다고 지적합니다. 양천구는 주민 민원이 많아 현수막 설치는 불가피했다며 애견 공간 추진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애견공원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확답은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계획이 있다 없다 요 정도도 혹시 힘들까요? 네, 일단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 곳은 4곳뿐입니다. 전국적으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을 위한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주민과 행정당국 모두 반려견으로 인한 고민이 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양천 지역사회에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가 수정됐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국제항공 노선 신규 개설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우영찬 서울시 의원과 전화 연결을 통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를 두고 이 양천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컸는데요. 이 부분이 수정됐다고요? 예, 두 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공항 활성화 사업하고 국제 항공 노선 신규 개설. 이게 가장 뜨겁고 핫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공항 활성화 사업 중에 김포공항의 항공 여객 증대 부분, 이 부분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4조 지원 범위에서 국제 항공 노선 신규 개설 시 재정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5항에서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는 조례 재정 취지를 상실한 것입니다. 네, 사실 양천 지역 주민들은 이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제 이전하는 것까지 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까지 논의된 것은 없는데요. 이미 서울시 의회에서도 김포공항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네. 2017년에 김포공항에서 한 14만 3천 대가 운항을 했는데요.
이중 국제선이 2만 대입니다. 근데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항하면서 좀 많이 여유가 있거든요. 이쪽으로 이제 계속 옮겨나가는 작업들을 앞으로 서울시 의회에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제선 신설 삭제 항목 외에 양천구 지역 주민들이 눈여겨봐야 할 조항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그 조례를 갖다 무산시킨 것이 첫 번째 큰 성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번 그 의미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 약 100만 명이 넘는 소음 피해 주민들의 그 항의의 마음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투쟁 동력이 생겼다고 보는데요. 국제선 신설 의도를 무산시킬 뿐 아니라 앞으로 국제선 이전의 동력도 생긴 것이라고 저는 이제 그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 성명서를 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앞으로 이제 경기, 서울, 인천, 우리 광역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의원들, 그리고 구청장들,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연대를 통해서 국제선 이전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공항 총량제 등을 통해서 소음을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달은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장애인들은 취업해도 비정규직이나 차별, 그리고 낮은 임금 수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건데 실제 지역 발달 장애인 근로자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31살 정훈남 씨. 지난해부터 인천의 한 주민센터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정 씨는 어렵게 취업해도 매년 새로운 일자리를 또다시 찾아야 하는 게 큰 걱정거리입니다. 계약직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약직이다 보니까는 만약에 면접 봐서 떨어지면 또 다른 데 또 알아봐야 되고 그게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또 다른 발달 장애인인 20대 오지현 씨는 장애인 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식당, 요양원 등에서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매달 받은 급여는 80만 원 수준. 비장애인 급여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 결국 4번이나 자리를 옮긴 다음에야 비로소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라는 이유로 그 회식 자리도 안 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 아예 배제하시고 적금을 아무리 들어도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남지 않으니까. 고생 끝에 취업해도 일터에서 숱한 차별을 겪었다고 말하는 장애인 근로자들. 평균 임금은 180여만 원으로 같은 기간 250여만 원을 받는 전체 임금 근로자보다 70만 원가량이 낮습니다. 장애로 근로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최선의 복지는 취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달장애인 취업처가 워낙 많지도 않지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전국 발달장애인은 모두 23만여 명. 일하는 장애인은 늘어가지만 이들이 진정한 사회 구성원이 되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인터넷 강의는 편의성 때문에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중도 해지했을 때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리포트 함께 보시죠. 경기도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해 6월 중학생 딸을 위해 한 인터넷 교육 업체에서 1년 동안 인터넷 강의를 들을 수 있는 222만 원짜리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약 사항이었던 수업 진행 상태 안내 서비스 등이 제공되지 않아 6달 뒤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위약금이 발생해 환불해줄 금액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가 수업받은 6개월하고 사은품값 해가지고 200만 원이요. 근데 할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할인을 받았으니 원래 정찰 가격으로 이거를 6개월 공부한 거를 계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44건. 그중에서도 특히 김 씨처럼 6개월 이상 장기 이용 계약에서 발생한 피해가 전체의 80%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해 피해 구제 접수 건을 분석해보니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72%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분쟁 기준에는 이처럼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환불하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6개월씩 소비자가 계약 체결하고 중도 해지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이용하고 남은 잔여 일수에 따라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 계약 기간이나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BS 문숙희입니다. 다음 달 6일 양천공원에서 꿈을 먹고 살지요 어린이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양천구에서 올해 처음 열리는 어린이 행사인데요. 놀이마당과 예술마당 등 총 6개 마당의 30개 부스를 즐길 수 있으며 먹거리 마당을 제외한 5개 마당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신목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심 속에서 어린이날을 즐기고 싶은 어린이들과 가족의 많은 참여를 기다린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고독사 5명 중 1명은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갑 김승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총 48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인데요. 유형별로는 지체장애가 175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병변 장애와 정신장애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무연고사 급증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습니다. 은평구 의회에선 한 초선 의원이 해외 연수 폐지를 주장하면서 현행 해외 연수 규칙안을 뜯어 고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의원들 간 해외 연수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개정 규칙안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규칙 개정에 대한 말만 나오고 지지부진했었습니다. 관련 내용 헬로티비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은평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원 해외 연수 규칙 개정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은평구의회 공무 9개 여행 개정 규칙안입니다. 규칙 개정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입니다. 공무 9개 출장 심사위원은 7명, 구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이고 나머지 6명은 교육과 법조,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꾸리도록 했습니다. 심사위원 선정은 의장 추천에서 공개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셀프 심사 여지를 없애고 심사위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 공무 9개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며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객관적인 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에는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출장 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60일 안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무 9개 출장의 사후관리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양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 9개 여행 개정 규칙안은 상임위까지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최종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진애 의원은 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에 참석해 개정 규칙안의 공무 9개 출장 심사위원 구성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인원 배분을 할 건지 6명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구의원 2명과 각 업계에 1명씩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개 모집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충족하는 그런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올지 아니면 한 단체에서 전부 지원을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것도 좀 더 심도 깊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은평구의 의원 19명 전체가 찬성한 공동 발의로 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표 발의 없이 은평구 구의 의원들 전체적으로 공동 발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19명의 의원들의 의견이 하나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규칙안은 26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은평구의 내부에서 구의원 해외 연수를 폐지하거나 규칙안을 고치자는 주장이 나온 지 10개월. 말만 무성했던 은평구의회 공무 국외 출장 개정 규칙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주민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시민들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와 연결하고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골목회의가 활성화되는 건데요. 관련 보도 함께 보시죠. 서울 용산구 청파노인복지센터 담장 옆에는 지난 2016년 크고 작은 화단 10여 개가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담장 옆에 생활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수차례 회의한 결과입니다. 엉망이었죠. 근데 지금은 해하고 너무 좋아요. 깨끗하고 우리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또 청소하잖아요. 서울시는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동 2.0 시대를 열며 더 많은 시민이 마을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으로 동주민센터가 시민을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기존에 구축된 공적 안전망에 더해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이달부터 시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와 연결하는 활동인 시민찾동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민카드를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시민찾동이 신분증과 극장 할인 등의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주민회의를 신청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 골목회의도 진행됩니다. 위기 가정을 찾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돌봄 매니저 사업은 성동과 노원, 은평, 마포, 강서구 등 5개 자치구에 시범 운영됩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로 확대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오는 7월에 서울 시내 424개 모든 동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TBS 공일임입니다. 양천구가 다음 달부터 한 달간 학부모 창의대학 봄학기 과정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창의대학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과 자녀 인성교육 방안 등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구는 다음 달 8일부터 총 5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양천구 평생학습관에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양천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민은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오는 29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을 도입하는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강원 산불 당시 재난방송에 수어 통역이나 화면 해설이 없어 장애인들이 재난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대피소에도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휠체어 경사면과 점자 블록, 시각 경보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가 공항버스 교통카드 요금을 1,000원 내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공항버스 요금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돼 운수업체와 요금 변경을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현재 14,000원에서 15,000원인 버스 요금은 13,000원에서 14,000원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단 현금으로 요금을 내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공항 리무진과 한국도심공항 2개사가 먼저 시행하고 서울 공항 리무진도 5월 안에 요금을 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강원 산불 피해자들을 위해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신 기탁자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